우리가 편하게 이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밥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사를 하려면 아무리 봐도 치아, 잇몸 튼튼해야 그게 식사도 또 할 수 있는 건데, 나이가 이제 점차 우리가 연령대들이 많아지면서 고령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치아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는 그런 TV 내용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치아는 이가 빠지게 되면 다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자르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카락은 다시 길고, 또 손톱은 길어지면 잘라내도 다시 자라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만, 치아는 한번 상실하게 되면, 뽑게 되면 다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한, 그리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임플란트에 관련된 궁금증들이 아무리 봐도 점차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임플란트 주제 중에서 뼈이식, 이 뼈이식이라는 것들이 같이 항상 임플란트 시술과 물려서 나오게 되는데요. 잇몸이 이제 잇몸뼈가 약하면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울 때 이제 뼈이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러한 뼈이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뼈이식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씹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힘을 받기 위한 뼈들이 약하면 뼈를 이식해서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주변으로 쌓아줘야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도 오랫동안 강한 힘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뼈이식,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러한 뼈이식 재료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뼈, 그러니까 동물뼈죠. 소뼈랑 돼지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합성뼈, 마지막으로 사람뼈, 이렇게 사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뼈가 가장 좋기는 한데요. 이질감이 좀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뼈, 돼지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뼈나 돼지뼈 썼을 때 잘 융합이 되나요? 잘 되죠. 그러니까 그 뼈이식 재료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뼈가 치환될 수 있게끔 가교 역할, 채우고 있는 역할, 공간만 채워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뼈 세포들이 들어오면서 뼈가 채워지는 식으로 뼈가 되는 겁니다. 그 동물뼈를 넣었을 때 감염이 된다거나 혹시 그런 위험은 뭐 과거에 이제 처리 기술이 약할 때는 뭐 감염성 위험 요소들이 좀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소나 돼지뼈 이런 것보다는요, 인체뼈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추적 검사를 할 수 있게, 인체 조직 검사 이런 자료도 다 이제 그 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뼈, 내 뼈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뼈를? 예전에는 뭐 부위라고 하면 알아요. 이런 턱뼈 이런 데 좀 널찍한 데들 있어요. 이제는 아래 턱뼈. 근데 여기 턱뼈에서 뼈를 채취하려면 잇몸을 굉장히 많이 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뼈가 없으신 분들은 예전에 여기 어디죠? 여기 골반 쪽 그런 데서도 이제 채취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이걸. 그리고 그만큼의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리고 이게 흡수,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뼈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뼈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도 중요해서 뭐 이렇게 흡수되는 속도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되고 해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따로 판매하는 뼈들을 거의 대부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합성뼈도 있고 뭐 소뼈도 있고 돼지뼈도 있고. 근데 소뼈나 돼지뼈도 사실 그렇잖아요. 인체에서 사람 뼈에 대한 거부감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소뼈 쓴다고 하면은 좀 덜하지 않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익숙한 동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소뼈를 넣어라 이러면 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뭐 그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공간을 점유하고 없어지고 나중에 본인 뼈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럼 환자들한테 뼈 이식 재료를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게 제일 거부감 없이 소뼈죠. 뼈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다 다른데요. 뼈 이식을 먼저 하는 경우도 이제 아까 뼈 재료도 얘기했지만 뼈 재료 뭐 쓰느냐에 따라서 먼저 뼈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순서대로 심는 경우에 보통 그런 경우라면 사람 뼈로 하는 게 더 빨리 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료가 물론 중요한데요. 그런 종류보다 뼈 이식 재료의 퀄리티도 또 중요해서요. 정말 대부분 수입이지만 수입 중에 정말 고가의 뼈 이식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재료들이 훨씬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뼈 이식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병원들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뼈를 쓰나요? 는 물어보지만 그 뼈 이식 재료가 사실 알 수가 없죠. 정말 비싼 재료인지 아닌지. 근데 진짜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정도로 비싼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 이식 비용 얘기도 되나? 뼈 이식 비용이라고 하면 뭐 천차만별이지만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뼈 이식 재료 비용을 환자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뼈 이식이 몇 군데 부위에 들어가냐 가지고 비용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정말 조금 들어갈 때도 있고 한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가격적인 것 때문에 환자랑 뭔가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